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 중국인의 안보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필리핀을 상대로 한 이 중국의 이른바 간첩 의심 혐의 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중국인이 또 우리의 그리고 미국의 군 시설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애석하게도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간첩법 개정이 국회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에 대해서 간첩 혐의로 붙잡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알고 이렇게 대범하게 더 이러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투기 등을 몰래 촬영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인 2명이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를 촬영했고 경기 수원 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관광객이 이러진 않죠. 경찰은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공 용의점에 강한 무게를 두고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저는 그냥 고등학생일 뿐이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중국인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다라는 것도 경찰 쪽에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대공 용의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관광객이 오자마자 군사시설에 가서 중국이 그토록 싫어하는 F-35 등을 촬영하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공안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변명들은 황당합니다. 비행기 사진 찍는 게 취미다? 글쎄요. 아무리 취미라도 우리 군 시설을 저렇게 몰래 촬영하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다. 수사당국 관계자, 입국하자마자 중요 군사시설과 미 전략 자산을 촬영한 점 등을 보면 계획 범행의 정황이 있다. 특히나 오늘 보도에 따르면요. 곧 이 부산항에 미 항공모함 등이 입항하는 것에 맞춰서 부산으로 가는 이 티켓도 미리 예매해 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쉽게 알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간첩법 개정이 막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이 안보 전문가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공청회 등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이 꽉 막혔습니다. 뭐 민주당의 모 최고위원, 여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에 무슨 간첩이냐라며 반발했다라는 얘기도 많은 보도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중국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붙잡혀도 처벌 안 받는다 세게. 그래서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군사시설 등을 사람을 보내서 관광객 등을 보내서 촬영하게 하는 거 아니냐. 관광객 등으로 위장해서 뭐 이런 의심과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방부에 계셨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간첩죄가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갖다가 합니다. 하지만 간첩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적국을 위해서 간첩회의, 스파이 활동을 해야지 그래야지 간첩죄거든요. 그런데 간첩죄를 이렇게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은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한 경우에도 간첩죄로 처벌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원래 일본도 적국이었는데 우리나라 법이나 일본 법이나 비슷했으니까 하지만은 외국으로 그 범위를 갖다가 넓혔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타국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한 경우에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 중국은 단순히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는 간첩죄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만 꼭 집어가지고 적국을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해야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적국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한밖에 없고요. 뭐 북한이 나라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국익을 따지고 보면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나 일본 상대로 해가지고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법의 간첩죄는 반드시 좀 개정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중국 10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10대인데 어떻게 10대가 오산의 공군 기지를 저렇게 정탐을 할 수 있습니까? 오산은 우리나라 K-55라고 하는 우리나라 공군 기지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산은 에어베이스예요. 미국의 공군하고 미국의 우주군이 들어와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제일 신경 쓰는 나라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 아닙니다. 중국에서 제일 신경 쓰는 나라는 미국인 거고 그다음에 오산 에어베이스에는 어떤 비행기가 있느냐? F-35 스텔스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조그마한 사소한 정보라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중국의 목적일 거고 네. 그런데 미국
미국과 중국의 틈에 끼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엉뚱한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국방부 내에 이 법무실장을 하셨죠? 제가 이제 미군 기지 이전 네. 사업단이었기 때문에 미군들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 오산 베이스에는요, 오산 에어베이스에는요, 미7 공군 사령관이 있고요. 그 미7 공군 사령관이 3스타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사령관 바로 밑에 우리나라의 미군 3스타가 2명 있는데 하나가 육군이고 하나가 공군인데 그 공군이 저 오산 베이스에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런 베이스를 10대가 촬영한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들이 찍은 이 F-35, F-35는 전략 자산이고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가 않아서 은밀하게 이 적의 타겟을 제거하고 무사히 복귀할 수 있는 굉장히 은밀하고 강력한 무기 수단입니다. 제가 국방부를 오래 출입하면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F-35를 처음 이 대한민국에 도입했을 때도 제가 그 이면을 다 현장에서 취재했던 현장 기자라 잘 아는데,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전략 자산이고요. 미국이 F-35를 아무데나 수출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우방국들에게 한해서만 F-35 전투기의 어떤 이전을 제한적으로 허가해주는 그런 전략 자산인데 이제 저걸 촬영을 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간첩법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양태정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이거 왜 자꾸 반대합니까? 뭐 반대는 아니라고 하는데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검토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저렇게 뭐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거나 군사상 기밀을 만약에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간첩법은 결국 형법 98조 이제 간첩 조항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적국을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는 자들을 이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으로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 자체는 사실 간첩 행위만 했을 경우에는 처벌되도록 굉장히 좀 추상적인 규정이 있어서 자칫 이제 과거 이제 군사정권 시절이나 이럴 때 막 국가보안법이나 이제 간첩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좀 무리하게 처벌했던 그런 안 좋은 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형법 98조 간첩이 적용되는 범위를 넓혀서 뭐 적국뿐이 아니라 외국해갖고 더 확대하는 그렇게 규정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군사 시설을 몰래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뭐 국가의 중요한 기술이나 전략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하는 그런 이제 산업기술 스파이라든가 이런 걸 처벌하는 조항들이 이미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규정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이런 간첩 행위를 근절하고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리하게 형법상 간첩 조항, 과거에 악습이 있었던 간첩 조항을 규정 더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런 지금 각각의 조항들에 대해서 형량을 높이거나 아니면 실제 법원에서 그 선고형을 높이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간첩을 낮추고 그런 행위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런 부작용을 낮추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런 안보 문제만 나오면 왜 자꾸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 이런 프레임을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22대 국회의 소위 이 간첩죄라고 불리는 이것이 지금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5명이 이 법을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자, 21대 때 한동훈 대표께서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박주민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바로 반박을 했죠. 회의록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 회의록 공개를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우려를 자꾸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 아니 왜 이거를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그러한 또 과도한 그런 자꾸 책임을 넘기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네. 법사위에 지금 계류돼 있는 건 맞고 네. 그리고 그 법사위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건 민주당이고 네.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공청회를 더 거치자라는 지도부의 반대와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했지만 서영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간첩이냐 라며 반발했다는 보도가 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 앵커가 하신 말씀도 제가 사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나 여러 가지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1대 국회든 22대 국회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 법안 개정안을 계속 발의를 해왔고
그리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별 말을 안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님 두 분이 좀 다 회의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말씀을 하세요. 우려점을. 그래서 더 논의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시간을 끌으신 사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이것을 반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정확히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 법안심사 소위를 20대 국회에서 지금 현재 통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 국회를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맞습니다. 지금 양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런 국가의 첨단 전략 자산 이런 문제들을 저렇게 도출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대응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저 중요한 국가의 전략 자산 같은 저 중요한 것을 중국의 10대가 그냥 관광 와서 카메라로 찍게 놔둘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저런 우리의 안보 체계는 뭡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어떻게 10대 소년이 가서 저걸 촬영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모든 것들을 어떤 그 이념적인 문제나 진영 간의 문제로 이 문제를 확대하거나 간첩죄가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차원이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런 것들을 어떻게 가서 관광 온 10대 소년이 저를 찍을 수 있도록 저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는가 안보 시설이 이런 문제도 함께 좀 봐야 되고 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거를 가서 저를 촬영할 수 있다는 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법사위 1소위 회의록 말씀하셔서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 1소위 그 회의록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이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나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라며 간첩법 개정에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낸 바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그런 질문을 좀 드렸고요. 법사위 간사죠. 박범계 민주당 의원 쪽에서도 간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청회에 관련해서 들은 건 없다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도 그 이후에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이 혹시 지금 이 간첩법 미개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사례가 최근 중국이 많아요. 사례 한번 볼까요? 혹시 중국 때문이 아니냐? 네. 뭐 그런 의혹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에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잖고 합리적인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는 믿습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이 그러기를 저도 바라고요. 믿습니다. 그다음에 보안 문제에 대해서 취약한 것에 대한 지적도 박수현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서울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첩보전의 중심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가장 강한 긴장의 축은 중국과 미국의 축입니다. 그 두 축의 최전선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남한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 기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평택 미군 기지와 오산 붙어 있죠. 오산 기지입니다. 아마 저는 지금 중국 측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뭐 F-35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다 노출된 게 아니라 오산 미군 기지에는 미국의 주요 정찰기들이 착륙을 합니다. 과거에는 미소 냉전 기간에는요 SR-72라고 저 공군장교 출신이니까 잘 압니다. SR-72가 블라디보스톡부터 쭉 상공을 통과한 다음에 원산에서 평양 상공을 통과해 버립니다. 그 SR-71 같은 경우는 초음속이기 때문에 초음속 통과할 때 뻥 소리가 나요. 그럼 평양 상공을 통과할 때 일부 초음속을 냅니다. 뻥 소리가 장난으로.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이 SR-71 공격하는데 워낙 고도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SR-71이 서해로 내려와 가지고 중국을 한 바퀴 또 서해를 돈 다음에 오산에 착륙합니다. 저는 아마 중국의 가장 관심사는 미국의 핵심 첩보기들이 첩보 전략기 자산들이 중국 서해 쪽을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감시하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오산에 관심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관첩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세계에는 우방도 적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방이 적이 될 수도 있고 적이 우방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적국이라는 표현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해를 가는 외국은 적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우리에게 만약에 위해를 가하면 적국입니다.
대한민국을 방어해야 되는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국이라는 개념을 한정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아까 박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합니다. 정쟁이 국경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경선 내에서 우리는 다투지 국가 이익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국회의원들한테 또 정치인들한테.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된다. 예. 자, 어쨌든 야당도 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 또 이 두 분께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정이 좀 조속히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